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6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는 대표적인 주기함수죠. 그렇죠? 주기함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주기함수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 주기함수란 무엇이냐? 주기라는 말은 들어봤죠. 과학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가 하나 있는데요.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fx가 f 자, x 플러스 p의 값과 즉 x좌표가 x 플러스 p일 때의 바로 함수값 즉 y좌표와 이 fx가 함수값이 같을 때 이렇게 같게 되는 p가 존재할 때 무엇이 존재할 때 p가 존재할 때 이 함수를 바로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즉 어떤 x값의 함수값과 x값의 어떤 일정한 p값을 더했을 때의 함수값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p값 중에서 이 p값 중에서 요 p값 중에서 자 가장 작은 즉 최소의 바로 양수 p가 바로 이 함수 fx의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최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 양수. 주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양수값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P값에 바로 P값에 P의 약수가 바로 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P가 그냥 3이라고 해서 3이 주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그래프에서 이 3간격이 되었을 때 그 3각형 안에서 한 번에 원 사이클만 일어나야 되지 여러 개의 반복 사이클이 나타나면 그건 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최소의 양수란 말이 바로 P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약수값이 존재할 때 그놈이 주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선생님이 이 주기함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요 주기함수는요, 여기 있는 갈로 속에 x 플러스 p와 여기 갈로 속에 있는 요 x에 바로 무엇이 일정할 때, 차가 바로 일정할 때, 즉, 요 차를 보면 x 플러스 p에서 x를 빼버리면 바로 p가 되죠. 그죠? 이때 요 p의 바로 최소의 양수, 즉 p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약수, 그놈이 바로 원 사이클만 만족해 준다면 그놈이 바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는 항상 뭐가 일정할 때, 차가 일정할 때 바로 주기함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한 주기 안에서 사이클이 여러 번 일어나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주기 그 P 안에 그 그래프가 반복 구조로 두 번 일어나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안 되고 한 번만 여러분들 일어나야 된다는 거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 있으면 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주기함수를 이런 표현으로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fx-a와 바로 바로 x 플러스 a가 같다. 이런 구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뭐 치환해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자, 빠르게 판단할 때는 요 x-y와 x-a와 x 플러스 a 차가 얼마죠? 차가 얼마입니까? 차가 바로 x 플러스 a에서 x 마이너스 a를 빼버리면 바로 2a가 되죠. 2a.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되냐면 바로 fx 플러스 2a와 바로 fx는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뭐 된다? 바로 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주기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요 바로 x 이퀄 2a 관계 간의 원 사이클로만 일어난다면 바로 2a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 뭐로 2a로 일정할 때 요놈을 바로 주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구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x-a를 여러분들 한번 치환해 보세요. x-a를 t로 치환하면 바로 x는 뭐로 바꿀 수가 있나요? 바로 t 플러스 a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자 x-a를 t로 바꾸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변은 자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t가 들어가면 되니까 t 플러스 a가 x 자리에 들어갔죠. 그리고 뒤에 a가 하나 더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ft는 ft 플러스 2a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t를 다시 x로 바꾸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가 되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번 이걸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얘도 보세요. 차가 2a이고 얘도 여기는 x 플러스 2a와 x의 차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 2a로 일정하겠죠. 그러면 바로 주기가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주기는 바로 차가 일정할 때 그 P가 바로 주기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요거와 바로 비교해서 1학년 됐지만 자, 1학년 됐는데 이번에는 뭘 한번 살짝 공부해 보느냐 하면 바로 x 이퀄 a 대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x 이퀄 a 대칭. x 이퀄 a 대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이퀄 a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빨딱선 직선이 되겠죠. 이런 직선인데 이 직선을 기준으로 자, 가장 대표적인 대칭을 구한다면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자, 여기 직선이 바로 x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x 이퀄 a로부터 같은 간격 t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요 자리가 바로 a에서 t를 더한 거가 되고 요거는 t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a-t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럴 때 요 두 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될 때가 바로 x 이퀄 a 요 발딱선 직선 요걸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하잖아요. 대칭축. 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이 그래프가 바로 포개어지겠죠. 접으면. 즉 f의 바로 a-t에 대한 함수와 f의 a 플러스 t에 대한 함수가 똑같죠. 자, 요 형태가 바로 x 이퀄 a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t는 뭐로 바꿀 수가 있다? 바로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x좌표로부터 a만큼 큰 쪽과 a를 기준으로 x 이퀄 a를 기준으로 x만큼 큰 쪽과 x만큼 작은 쪽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얘를 x로 봐도 된단 말입니다. a 마이너스 x로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x 이퀄 a 대칭인데 x 이퀄 a 대칭은 여러분들 요 x 속에 요 f 안에 있는 요 a 마이너스 x와 요 a 플러스 x가 뭐가 되냐면 합이 일정합니다. 두 개의 합이 얼마 되죠? xx가 없어지니까 2a가 되죠. 합이 2a로 뭐하다? 일정하죠. 이렇게 2a로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합을 뭐로 나눈다?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2로 나누어 주면 바로 a가 되죠. 따라서 이때 x 이퀄 a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차가 일정할 때는 뭐가 되고 바로 주기함수가 되고 합이 일정할 때는 뭐가 된다? 바로 x 이퀄 a 대칭이 되는데 알겠나요? 그 합에 대한 대칭이 되는데 2로 나누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외우자 했죠, 선생님이? 주차 대합 실이 이렇게 외우자 했죠. 주차 대합 실이 즉
주기함수는 뭐가 일정하고 차가 일정하고 대칭함수는 뭐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한데 그 합을 뭐로 나누어라? 2로 나누어라.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죠? 바로 주차 대합 CD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합을 반드시 뭐로 나누어 줘야 된다? 2로 나눈 값으로 바로 그 값을 기준으로 x 이퀄 a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 a-x를 여러분들 t로 치환해 보세요. a-t로 치환하면 x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a-t가 되겠죠. 이 x를 a-t를 여기 대입하면 f의 a-x는 t가 되고 f에 a가 있고 자 x 자리에 바로 뭐 a-t로 치환하면 바로 ft는 뭐가 된다? f의 2a-t가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러분들 t가 되고 여기는 2a-t가 되니까 얘는 합이 일정합니까? 차가 일정합니까? 합이 일정하죠. 합이 무엇으로 일정하나요? 2a로 일정하죠. 그죠? 2a로 일정하면 2a로 2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되어서 얘 또한 x 이퀄 a 대칭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구조 요렇게 나오든지 요렇게 나와도 이것도 바로 x 이퀄 a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요 t를 무엇으로 바꾸어도 된다? t를 바로 x로 바꾸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걸 x로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서 주기함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칭함수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너무 외우지 말고 요 하나만 알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용 자체를 한번 공부하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주기함수는 차가 일정한데 그 차가 바로 주기의 후보가 되고 대칭함수는 합이 일정한데 그 합을 2로 나누었을 때 바로 x 이퀄 a로 바로 대칭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fx 주기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주기가 3이니까 x 더하기 3 맞나요? 바로 f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바로 그냥 우리 한국말로 적은 거고 여기 바로 수학식으로 적은 거죠. 그러면 요 두 개 합이 일정합니까? 차가 일정합니까? 차가 일정하죠. 차가 무엇으로 일정하나요? 3으로 일정하면 3이 바로 주기의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주기가 3인 바로 주기 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0이 이럴 때 F15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F15라는 것은 주기가 3이니까 30 빼면 되겠죠. 그 3을 빼면 F12와 바로 주기가 3이니까 F12와 F15의 값이 같고 또 3을 빼면 어떻게 되죠? 또 3을 빼면 바로 F9와 값이 같겠죠. 또 3을 빼면 F6과 값이 같고 또 3을 빼면 F3과 값이 같고 또 3을 빼면 F0과 같고 또 3을 빼면 F-3과 같고 F-6과 같고 계속 이렇게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말이니까 바로 F15는 F0과 함수값이 어떻다? 똑같다. 따라서 F15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이 15를 가지고 주기가 3이니까 계속 3을 계속 빼주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럼 3을 빼주면 바로 F0과도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차 대합 CD 이렇게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주기함수는 차가 일정하고 대칭함수는 합이 일정하는데 그 합을 2로 나눈 것으로 바로 대칭이 된다.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20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주기가 3이라고 하죠. 이 주기가 3이니까 사실 fx 플러스 3은 바로 fx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0과 3 사이에서의 바로 fx가 3-x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그냥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통하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자, 그런데 0과 3 사이에서 3-x, 즉 1차 함수가 되네요. 그럼 얘의 바로 y절편은 얼마가 되죠? 3이 되고, 자, x절편도 3이 되죠.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0에서 3 사이니까, 0에서 3 사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그림이 0은 들어가고 3은 들어가지가 않겠죠. 왜냐면 정의역에 0은 새카맣고, 0은 새카맣고, 3은 빵구뽕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놈의 주기가 3이라고 했죠. 주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3을 잡아보면 여기 3이니까 여기가 얼마 되겠다? 6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가 그대로 옆으로 시프트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동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은 여기 오겠죠. 여기 오고, 자, 이 점은 여기 오겠네요. 따라서 요 놈을 또 어떻게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다음은 여기에 9겠죠. 9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바로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 빵구뽕이 되면서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이겠죠. 다음은 또 세칸을 가면 여기가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9에 올라가는 여기가 새카맣고 맞죠? 됐나요? 여기는 빵구뽕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구조로 나타나겠죠. 그럼 여기도 하나만 그려준다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 된다면 요 위치가 뭐가 돼야 되죠? 새카맣고 요 0에서 빵구뽕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연결해주면 이런 구조가 된단 말입니다. 요 그래프가 바로 이 fx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F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F10이니까 여기 9, 10, 11, 3등분하면 여기가 바로 10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요 점하고 똑같은 라인은 우리가 여기서 직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요런 라인이 되겠죠. 요런 라인과 만나본다면 요 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7이 되겠죠. 3을 빼면 되겠죠. 3을 빼면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각각 다 얼마씩 빼면 되겠죠? 3을 빼면 값이 다 어떻습니까? 값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F10이라는 놈은 바로 누구와 똑같다? F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뜰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 10을 여러분들 여기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그래프가 바로 fx 이꼴 3-x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뭐냐면 fx 3-x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요 직선을 이 직선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동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요걸 뭐 fx지만 그냥 y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x 자리에 얼마다?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죠. x축으로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바로 6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함수식은 다릅니다. 함수식은 다른 거죠. 아시겠나요? 요 자체만 fx가 3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전체는 주기함수가 맞지만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다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 직선은 6만큼 평이 되겠죠. 그러면 y는
3 마이너스 바로 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9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 직선은 바로 얼만큼 이동했죠? 9만큼 이동했으니까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가 되어서 바로 12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므로 요 10은 어디에? 여기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알겠습니까? 여기에 넣어야지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F10을 구하려고 이 함수식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 없고 저 어디에? 여기에 대입한다. 여기에 저 얼마를 대입하나?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똑같은 2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4를 대입해 보세요. 4를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얼마를 대입하면 7을 대입해 보세요. 7을 대입하면 모조리 다 어떻습니까? 값이 다 똑같죠. 따라서 F1의 값과 F4의 값과 F7의 값과 F10의 값과 다 똑같죠. 이쪽 얼마? F-2의 값과 모두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F10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이 함수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어진 이 fx 3-x를 가지고 바로 f10의 값이 f1의 값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여기에 1을 넣어야 되겠죠. 바로 f1의 값을 넣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기함수는 바로 주어진 함수에서 바로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F12, F1과 같으니까 바로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주기가 3이니까 30 빼버리면 되겠죠. 아시겠나? 그래서 따라서 방금 여기서 선생님은 이런 함수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F10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물론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태에서는 바로 F1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사인 함수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리는 과정은 선생님 개념 시간에 다 설명했죠. 맞습니까? 이 사인 x는 바로 반지름분의 바로 y 좌표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단위원에서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r이 1이기 때문에 바로 단위원에서 바로 y 좌표를 가지고 그 동경에 해당하는 y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까지는 여기서 생각하고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인 함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죠? 0,0부터 시작해서 쌓인다, 무너진다. 맞죠? 또 쌓이고 무너지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정의역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인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영원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인 함수는 끊어지지 않고 항상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되죠. 연속 그래프라는 거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일단 살짝 알아놓읍시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인 함수는 바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여간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시역은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이 그래프를 좌측과 우측에서 그림자를 비춘다면 그죠? 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자를 비춘다면 바로 그림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큰 값이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지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y를 바로 뭐로 바꿀 수가 있나요? sin x로 바꿀 수가 있죠. 즉 sin x는 마이너스 1, 2, 3. 뭐 없다고 보세요. 그냥 sin x는 마이너스 1, 2, 3 플러스 1, 2하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1이 바로 뭡니까? 이 사인 함수의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가 된다는 거. 가장 높은 값이 1이고 가장 낮은 값이 1이죠. 요 그래프가 바로 사인 함수의 바로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 사인 뒤에 x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 형태로 바로 x의 1차도 들어올 수 있고 2차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요 fx 자체는 사인 값에 대한 바로 우리가 각분이거든. 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겠나요? 아무리 이 숫자 값이 커져도 바로 사인으로 본다면 이거는 각의 의미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여기 각이기 때문에 항상 사인은 여기 어떤 식이 들어도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지역을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에 사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더라도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어떤 값이더라도 각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사인 함수를 잘 보면요. 이 사인 함수는 바로 이 0,0에 대한 바로 점대칭이죠. 바로 원점에 대한 바로 뭐가 된다? 대칭이 되는 거예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것을 180도로 돌리면 포개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보세요. 0에서 오른쪽만큼 만약에 요 값을 세타라고 합시다. 왼쪽으로 가는 요 값을 마이너스 세타. 요 길이가 같다고 합시다. 요 길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은 바로 사인 마이너스 세타의 값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요 값이 만약에 y 값이 2분의 1이라면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왜? 점대칭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바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x자리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바로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원점 대칭, 바로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쭉 나온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인 함수는 일단 잘 보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인 함수는 항상 이 어디에서 y 값이 저럽니까? 파이, 0, 파이, 2파이, 다음 4파이가 되겠죠. 그래프를 보면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함수는요. 사인 뒤에 어떤 정수 파이가 나오잖아요. 사인 뒤에 정수 파이가 나오면 항상 값이 제로입니다. 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100파이, 마이너스 200파이, 마이너스 10파이 모두 다 0입니다. 사인은 뒤에 정수, 1파이, 2파이. 요 그래프만 봐도 1파이, 2파이. 정수파에서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번에서요. 3번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이 되는 건 아니고 요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만 대칭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요 점에 대해서도 바로 점대칭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인 함수는 자, 정수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바로 뭐다? 점대칭이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둡시다. 요 점에 대해서 바로 뭐가 된다?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 점대칭만 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요 선. 요 선에 대해서는 바로 또 뭐, 요 그래프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선대칭이 되죠. 또 2분의 3 파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대칭축이 나면 요 선을 기준으로 또 포개면 포개지죠. 그죠? 따라서 이 사인 함수는 2분의 바로 홀수파이 2분의 홀수파이에 대해서 x 이꼴 2분의 홀수파이에 대해서 바로 무슨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를 관찰해 보세요. 그래프를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선대칭, 다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선대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2분의 홀수 파이를 보면요. 가장 볼록한 부분이죠. 가장 높은 부분 맞습니까? 그리고 볼록하죠. 그죠? 이렇게 볼록한 점을 나중에 뭐라고 한다? 물론 여기가 최대값이 최대인 지점이 맞는데 극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수투에서 극점, 특히 여기를 위로 볼록하죠. 이런 부분을 극대라고 합니다. 근데 2분의 3도 어때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가장 낮은 값,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이 형태가 바로 뭐야? 극소라고 합니다. 극소. 자,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 요즘이 극대고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요즘이 바로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홀수파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극대 극소가 되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극대 극소에서 바로 뭐가 된다? 선대칭이 된다는 것도 하나 나중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분에 가서 극대극소를 알면 그런 느낌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극대에서 바로 y축의 평행한 직선, 극소에서 바로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하여 바로 선대칭 도형도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과생들, 이과 공부할 미적분을 공부할 친구들은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이런 걸 위로 볼록이라 하고 이런 걸 아래로 볼록이라 하잖아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점. 아니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점. 맞나요? 즉 정수파이 맞습니까? 맞나요? 요점들.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그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 한다? 바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점. 아볼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볼로 바뀌는 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세 가지 내용도 더 추가하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 자체는 이 사인 그래프는 원래 원점 대칭이 맞는데 원점 대칭이 바로 0,0에서만 대칭이 되는 게 아니고 정수 파이 콤마 0에서도 바로 점대칭이 되고 바로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극대나 아볼에서 소리 미안합니다. 위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바뀌는 이 극대 지점이나 감소해서 증가하는 부분, 이 극소 지점에 대한 선대칭 도형도 된다는 것 하나 또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살짝 좀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주기가 얼마다? 2파이죠. 주기가 2파입니다. 즉, 여기 0,0으로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이게 원 사이클이죠.
요런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자, 위볼이다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아볼이 되죠. 아볼이 됐다가 다시 위볼이 되죠. 그죠? 이때 완 사이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기는 꼭 이렇게만 여러분들 체크할 필요 없고, 이렇게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극대죠. 여기가 가장 높은 점 맞습니까? 가장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여기서 다음에 바로 저 증가하는 부분에서, 그죠? 증가하는 부분에서, 맞습니까? 증가하는 부분에서 다음 증가하는 요까지 됐나요? 요것도 하나의 뭐라고? 요 구간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요 주기가 몇 파이가 된다?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꼭 여기에서 0에서 2파이까지만 주기라고 보는 게 아니고, 자, 최고점까지도 하나의 주기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낮은 점이 하나 있겠죠. 가장 낮은 최소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또 최소점이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다음 또 최소값이 하나, 다음 최소가 되는 곳이 하나 있겠죠. 맞나요? 요 구간도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주기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수평선을 하나 그었을 때, 자, 여기 올라가는 지점,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 만났죠. 여기 만나서 올라가는 지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보라색깔 보면 사인 그래프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올라가는 지점에서 만났고 여기서 올라가는 집에서 만났죠.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는 거. 요것도 바로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는 거.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주기함수는 자, 어떤 수평선을 하나 그었을 때 올라가는 지점에서 다음 올라가는 지점에 만나는 게 하나의 원사이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자, 이번에는 자, 내려오는 구간이죠. 내려오는 구간에서 만났죠.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가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도 무슨 말이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원사이클이 되니까 요 자체가 몇 파이가 된다? 2파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랬으니까 사인은 x 더하기 2n파이, 즉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거죠. 얘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죠. 주기값은 우리가 앞에서 fx 플러스 p, 요 p가 주기면 얘는 fx가 같다 그랬죠. 따라서 x에다 주기가 2파이, 4파이, 6파인데 가장 최소의 양수라 했으니까 2파이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sin x와 어떻다? 값이 똑같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조금 지우고 다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대칭성. 자, 이 사인 그래프는 대칭성,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죠.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기서 어떤 평평한 우리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 각이 세타죠. 요 길이가 세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요 길이가 세타면 요게 2분의 파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됩니까? 세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저 요 길이랑 여기 세타의 길이라면 요 길이도 세타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말할 수가 있죠. 파이에서 세타를 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여기 길이가 세타니까 여기 길이도 세타죠. 그럼 요 좌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인 세타의 값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도 뭐하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이해되나요? 여기 높이가 똑같죠? 여기 높이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가 세타라면 여기 바로 x 이퀄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세타가 되어서 요 좌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좌표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베타는 뭐로 표현할 수가 있다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파이에서 요 길이가 알파니까 알파를 빼버리면 된다. 즉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즉 그러면 알파와 2분의 파이와 요 베타 관계를 본다면 바로 알파와 베타를 대해서 2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똑같으니까 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두 개를 더해 보세요. 그럼 알파와 알파가 없어지니까 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나왔을 때, 자, 2분의 3파에 대한 대칭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2분의 3파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다시 알파와 베타의 바로 중점은 뭐가 됩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점.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중점은 바로 2분의 3파이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대칭성을 이용하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게 선대칭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이번에 점대칭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알파면 요 길이가 알파만큼 길이가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바로 알파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 좌표가 베타로 표현한다면 요 베타는 2파에서 누구를 뺀다? 알파를 빼야 되겠죠. 2파에서 알파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뭐가 되겠다?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파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좌표가 알파고 여기 좌표가 베타인데 베타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보면 알파가 사라져서 2파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선생님이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죠. 얘 두 개는 지금 뭘 이용하여 생각했는 거죠? 선대칭 성질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고 요즘 성질은 뭐를 이용하여 점대칭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지 굳이 이 자체를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3파이고
아,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3파이고 여기는 왜 2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를 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인 것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였고 여기가 3파인 거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고 그건 선대칭이죠. 이번에 여기가 2파인 것은 점대칭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바로 2파이가 된다. 알파와 베타의 합이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해 보시면 y는 a sin bx잖아요. 이 그래프는 y equal sin x 그래프 우리 다 정리해 놓는 거죠. 요 b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주기를 결정해 주죠. 저 원래 사인의 주기는 뭔데? 2파인데 맞죠? 요 b의 무엇으로 절대값으로 나누어 주면 이 바로 a sin bx의 바로 주기가 되겠죠. 항상 주기가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bx가 돼버리면 바로 b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주기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 sin bx에다가 여기 a배 있죠. a배. 얘는 뭘 결정합니까? y 값을 바로 a배 해주니까 바로 치역이 바로 원래는 1하 자 여기는 1이 있는 거죠. 1이 있는 걸 a배 했기 때문에 바로 y 값을 어떻게 한다? a배로 늘려주죠. a배로 늘려주는데 이때 요 a배를 하면 여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요거 절대값 했는 것만큼 바로 최대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 꼴 2에 sin 3x입니다. 그럼 얘놈의 주기는 얼마가 되고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 바로 x 앞에 개수가 3이니까 3의 절대값으로 나누어주죠. 따라서 3분의 2파이가 이 그래프의 주기가 되고 이 그래프는 바로 얘가 2잖아요. 2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입니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어도 최대값은 얼마? 절대값을 이용하여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사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요 마이너스 이 y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x축 대칭한 거죠. x축 대칭해도 최대값, 최소값은 바뀌지 않죠. 자, 그런 것들은 좀 여기 다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 시간에 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좀 많은 걸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개념 시간에 다 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y꼴 sin 2x의 바로 취역과 주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가나다라의 알맞은 것을 쓰느라고 하죠. 자, sin x가 아니고 2x입니다. 자, 그래도 이 sin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여기에 어떤 값이더라도 이 sin 자체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 sin 2x는 sin 2x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2파이를 더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원래 sin의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럼 2로 묶어준다면 x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주기는 뭐가 된다? 주기는 뭐가 된다? 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항상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 2파인데 자, x의 개수가 얼마 되죠? 여기 x 개수 2니까 2의 원칙은 절대값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되죠. 요게 주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인데 바로 x의 개수 2의 절대값으로 반드시 절대값입니다. 자, 주기는 반드시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 바로 여기는 x의 바로 개수죠.
x의 개수의 바로 절대값으로 반드시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치역과 주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주기와 치역도 알아야 되겠죠. 치역은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항상 삼각함수가 나오면 주기부터 결정합니다.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뭐죠? 2파이죠. 2파이를 뭐로 나눈다? x의 개수 3의 절대값으로 나누죠. 자, 절대값이 3이니까 바로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주기가 되고 치역은요. 요 사인은 커봤자 앞에 최대 여기 1이죠. 항상 얘 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치역은 y바 y는 마이너스 1 이상 얼마? 바로 1 이하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을 설정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자,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인은 0,0부터 시작해서 0,0부터 시작해서 원 사이클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림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자, 내려올 때도 자, 다시 폭이 좀 똑같아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그리기에 좀 불편한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릴 때 요 상황을 이렇게 칸을 그려놓고 그려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조금 안 맞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접하면서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가 되겠죠. 또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갔네요. 이 간격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 사이클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따라서 요게 얼마? 여기가 바로 3분의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자, 여기가 바로 요점이 3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반이 돼야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기는 또 3분의 파이의 반이니까 바로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6분의 8, 6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6분의, 여기 6분의 8, 6분의 2파, 6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얘가 6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최대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자 최소는 얼마가 된다? 최소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도 자 주기를 먼저 구합니다. 주기. 자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입니다. 2파인데 x 계수 1이니까 이 주기는 그냥 2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인 자체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했죠. 따라서 y값은 3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요 형태나 여러분들 여기에 y 자리에 sin x가 되거나 얘는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치역은 바로 y바니까 이런 형태로 치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축, y축을 그려놓고 x축, y축을 그려놓으시고 원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잘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을 원 사이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조금 그림을 쌤이 여기서 바로 그리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2파이가 되는 거죠. 축이 2파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죠? 최대값이 3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파이에서 바로 얼마 된다? 3분의 1이 되고 여기에서 바로 2분의 3파이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잘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24번입니다. 자, 724번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주기를 생각해 보세요. 주기를 생각해 보면,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입니다. 2파인데, x계수 1이죠. 따라서 1의 절대값 1로 나누면 주기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해볼까요?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에 어떤 게 붙어도, 어떤 것이 붙어도 이 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따라서 y는 1보다는 작도를 갖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치역은 y바, 바로 y값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축, y축을 그려놓습니다. 자, X축을 그려놓으시고 Y축을 그려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0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기가 2파이니까 원 사이클에서 2파이가 만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조금 편하게 그리려면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선을 좀 끊으면 돼요. 어.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네 등분을 해 놓으세요. 네 등분을 하면 사실 그림 그리기가 조금 편할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요 칸에다가 사인 그래프니까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쭉 내려가고 다시 증가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쪽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2파이니까 여기가 바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바로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말은 뭐가 됩니까? 바로 원래 어떤 그래프였는데 y 이퀄 sin x 그래프였는데 sin x 그래프였는데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뭐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습니까?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분의 파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요점 스타트가 여기서 출발하는 걸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바로 그래프는 바로 분홍색 그래프가 이 문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평행 이동까지 했는 거다라는 거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잖아요. 2파인데 x 개수가 2니까 2의 절대값 2로 나누어야 되겠죠. 따라서 파이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은 여기 어떤 것이 붙어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죠. 두 배를 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되면서 이번엔 최대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서 바로 치역은 2 이상 2 이하가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Y축이 있습니다. Y축이 있고, 자,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4칸 정도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파이죠. 따라서 여기가 파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2분의 파.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바로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2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얘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2x 플러스 파이가 붙었죠.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나와보세요. 0으로 넣으면 x는 뭐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나요? 얘를 제로로 넣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그래프는 바로 어느 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뭐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가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간격이 2분의 파니까 요 놈이 자 결론적으로 요 놈이 어디로 온다. 요 점이 여기로 와야 되겠죠. 또 요 점이 여기 오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되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색 그래프가 없어져야 되죠.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평행이동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그리기가 좀 불편해요. 물론 이렇게 Y축을 옮겨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놨다가 옮겨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없고 거의 기본형 그래프에서 많이 푸니까 그림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그린다. 즉 평행이동은 처음부터 평행이동 하는 것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원래 기본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